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일, 저는 진정성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고객의 그 문제는 내가 바꿔야 돼, 아니면 죄 짓는 것 같아 라는 그런 정도의 느낌은 있어야 할 수 있거든요. 진정성이 없으면 좌절의 순간이 왔을 때 집에 많이 가시더라고요. 말만 했었지 진짜 그거 하려던 게 아니었던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노정석이고요. 20살 때 우연찮은 기회로 창업을 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 5번 창업을 했고, 첫 번은 IPO를 해보고, 두 번째는 망해보고, 세 번째는 테트앤컴퍼니라고 아시아에서 구글에서 최초로 매각했던 회사가 있었고요. 네 번째 회사는 탭조이에 매각했던 파이브락스라는 광고 애널리틱스 회사였고요. 지금은 5번째 회사 VR 게임과 디지털 휴먼을 만들고 있는 VLET 리플렉션을 하고 있습니다. 사이사이에 엔젤 투자도 좀 해서요. 한 20군데 이상 회사에 한 투자를 했었고요. 대표적인 회사는 티켓몬스터라든지 미미박스라든지 패스트트랙 아시아 이런 데들이 있습니다. 94학번에 카이스트에 들어갔는데 입학 설명회 가서 오리엔테이션 하는데 선배들이 만든 회사 동영상을 틀어주시더라고요. 굉장히 어린 나이에 회사를 만드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막 삼성 원래 그냥 다 있는 건 줄 알았거든요. 마침 그때가 닷컴 버블로 끝났지만 그 당시에는 신경제라고 불리던, 그래서 모두가 창업을 하던 그 시기여서 기숙사에서 해커 형들이랑 친해져가지고 해킹에 푹 빠져가지고 그것만 하면서 살다가 96년도인가 포항공대 카이스트 해킹 사건이라고 애들이 장난치던 그런 게 하나 있었는데 그 건 때문에 살짝 고생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재주를 좀 인정받아서 선배가 우연찮게 와가지고 야, 너 그 해킹 잘하지? 나랑 같이 회사 만들자라고 했을 때 약간의 동경이 있었던 거죠. 좋아요, 저 해보고 싶어요 라고 하는 게 시작이었어요. 첫 번째 회사, 두 번째 회사는 다 인터넷 보안에 관련된 회사였는데, 사실 그때 인터넷이 이제 처음 시작됐을 때 보안은 수익 모델이 확실히 있었던 영역 중에 하나였거든요. 물건을 팔면 혹은 저희가 컨설팅을 제공하면 돈을 받는다, 이런 게 있었으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 보안 업계에 뛰어들었어요. 경쟁도 굉장히 첨예했고 또 시장에 관심도 높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희가 자본을 이끌거나 인재를 하이어하거나 이런 것들은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었어요. 네, 그 회사가 97년도에 창업했는데 2002년도에 한 5년 정도 하다가 IPO 했죠. 제 능력이 아닌 그 당시 경영자였던 저희 선배님들의 능력으로 회사가 IPO를 했던 거고, 어린 나이에 회사가 창업에서부터 성공이라고 불리는 한 사이클까지 가는 거를 옆에서 봤던 게 저한테는 제일 큰 수학이었어요. 두 번째 회사는 배운 게 인터넷 보안밖에 없고 하니까 그걸 가지고 저의 똘똘한 제 후배님들과 함께 같이 창업을 했는데, 아는 것과 하는 거는 완전히 다르구나라는 걸 그때 알게 됐어요. 옆에서 볼 때는 상당히 쉬웠는데 그걸 제가 사장이 돼서 모든 걸 매니지하면서 회사를 이끌고 가려니까 일단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때는 이제 벤처 붐이 막 꺼질 때여서 어떤 걸 열심히 해도 또 안 될 때였어요. 그냥 시장이 막 갈 때가 있고, 또 아무리 노력해도 시장이 안 갈 때가 있는데 내가 제어할 수 없는 마켓 타이밍이란 것도 있구나. 그렇게 해서 두 번째 회사는 조금은 더 배우고 더 다른 영역들을 좀 트라이 해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정리하고, 저는 이제 다시 학교로 가서 졸업하고 나름 실패로 끝났어요. 제일 큰 수학은 이게 내가 이런 거 준비가 전혀 안 돼 있구나, 남이 한 거에 올라타서 이름만 있을 뿐이구나, 아는 것도 없구나, 이런 것들을 절실하게 깨달았던 그런 시기였어요. 계속 정말 인터넷 보안만 하고 밤에 일했거든요. 왜냐면 인프라들은 낮에는 일을 해야 되고 밤에 점검하잖아요. 은행이라든지 큰 회사라든지 낮에 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회사에 한번 들어가 보자 라고 해서 이제 들어간 회사가 SK텔레콤이었어요. 학교라는 시스템이 원하는 게 있잖아요. 정해진 시간에 수업에 가야 되고 레포트를 내야 되고 시험을 봐야 되고, 그런 룰과 상관없이 컴퓨터랑 해킹만 하면서 살다 보니까 그런 기초가 너무 없는 거예요. 약 고등학교 레벨에 머무러 있는 거죠. 대기업은 보고 많잖아요. 그리고 SK텔레콤은 특히 보고서를 예쁘게 만드는 회사 하나인데 보고서 쓸 줄도 몰라, 보고할 줄도 몰라. 큰 조직에서 협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제가 거의 못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진짜 밑바닥부터 배웠어요. 그리고 수많은 팀들이 썼던 사업계획서들이 있거든요. 각종 인터넷 사업의 아이디어들, 그런 것들 인트라넷 돌아다니면서 다 읽어봤던 게 저한테는 도움이 되게 많이 됐어요. 거기서 진짜 제가 학부 때 배워야 될 것들을 너무 미안하게도 돈 받으면서 배운 꼴이 됐고, 그러고 나서 이제 나와서 그때가 이제 한참 막
싸이월드하고 검색 나오고 이런 때였는데 개인 저작자들 UGC, 유저 제너레이티드 컨텐츠라고 하던 게 막 떠오르던 때였어요. 이게 맞는 방향인 것 같다. 검색은 앞으로도 계속 커질 텐데 내가 검색 사업을 할 정도로 능력도 없고 거기에 필요한 콘텐츠가 필요한 것 같다. 근데 그 콘텐츠들은 여전히 세상에 제대로 생산돼 있지도 않고 또 생산돼 있더라도 제대로 된 대우를 못 받는구나. 그 부분이 내가 풀어야 될 문제인 것 같다 라는 생각을 세우고 살펴보다가 이제 블로그란 걸 알게 되고 블로그 사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미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블로그 회사들한테 이메일을 써서 한번 만나자 막 이메일 쓰고 있는데 누가 네이톤으로 뭘 넘겨주는 거예요. 한국에서 제일 좋은 블로그 시스템을 한국 사람이 만든 게 있다. 그래서 제가 그분 막 찾아가가지고 같이 사업하자라고 설득해서 사업하고 그랬죠. 그 회사가 테터앤컴퍼니라는 회사였어요. 그래서 테터툴즈라는 설치형 블로그 시스템을 만들었고 다음이랑 함께 티스토리를 만들었었고 대한민국 4위 사이트까지 가고 막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그 이듬해쯤인가 구글이 한국 진출하면서 고급 컨텐츠가 필요하고 하니까 뜻이 맞아서 같이 일하게 됐었죠. 그래서 테터앤컴퍼니를 매각하고 구글에서 같이 일하기 시작했는데 제 인생에 가장 힘들고 어두웠던 시절이긴 하죠. 너무 뛰어난 사람이 많은 거예요. 구글에서 봤던 것 중에 가장 큰 충격과 제가 가장 크게 얻었던 거가 있다면 거기는 미래가 일찍 와 있었어요. 밖에서 얘기하기도 한참 전에 이미 머신러닝으로 프로젝트 하고 있었고 빅데이터, 슈퍼컴퓨팅 이런 거 얘기하기 전에 이미 다 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밖에 오는 미래를 4, 5년 전에 미리 다 경험해 볼 수 있었던 게 저한테는 너무너무 큰 수확이에요. 뭐가 어떻게 될지 미리 와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예전에서 SKT에서 했던 것처럼 팀들의 그 위키들이 있어요. 다 내부적으로 각종 프로덕트의 디자인 닥이나 테크니컬한 문서들이 있는데 그런 거 다 읽어보고 사실 그 회사에 해준 거는 없는 것 같은데 온통 받기만 해서 그래서 계속 구글 에반젤리스트로 살아요. 구글 다니다가 창업하게 된 이유는 티켓몬스터의 창업자들을 만났는데 너무 에너지가 넘치는 거예요. 아니 나도 저렇게 꿈꾸면서 살아야 되는데 너무 파워포인트 실력이 너무 예상보다 많이 늘고 있다. 그래서 저런 걸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얼마 안 있어서 싱가포르에 출장 다녀오는 비행기 안에서 이렇게 저렇게 6시간 동안 연습장에서 계속 인생의 그래프 내가 진짜 뭘 하고 싶지 이런 걸 쓰다가 나는 원래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말 달리는 게 내 인생이었는데 어딘가에 시스템에 들어와서 뭐 하고 있는 거는 이게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게 아닐 가능성이 높다. 다행히 구글 덕분에 첫 회사를 IPO한 덕분에 생계에 큰 지장은 안 받아도 되고 와이프가 뭐라고 안 하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질렀어요. 예전에 SK텔레콤에서 같이 일하던 똘똘한 후배님이 있는데 일본에서 막 한국으로 돌아오던 찰나에 일단 차렸죠. 일단 아이템도 없이 나왔어요. 구글에서 나와서 창업을 한 회사가 처음에 아블라 컴퍼니였는데 저희 잘 안 됐거든요. 또 다시 좀 고민을 했어요. 이제 남은 현금도 얼마 없고 그때 정말 치열하게 고민했어요. 이창수 대표랑 진짜 6개월 동안 하던 거를 약 한 달 기간에 압축적으로 그러면서 찾은 게 모바일 게임 애널리틱스였어요. 모바일 게임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텐데 여기에 특화된 애널리틱스랑 마케팅 오토메이션 툴이 없다. 이건 충분히 한국적인 강점이 있는 영역이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으로 시작하기로 하고 회사 이름을 바꿨어요. 파이브락스로. 그리고 이창수 대표가 아블라 컴퍼니 CTO였는데 이 친구가 어마어마하게 뛰어난 친구예요. 기술적으로도 막 원하는 거 다 만들 수 있으면서 린 스타트업 책 번역도 하고 제가 사업은 훨씬 오래 했지만 제가 거꾸로 물어봐야 되는 것도 많고 그래서 이거는 원래 오리지널하게 너의 아이디어고 당신이 다 셋업한 비즈니스니까 당신이 대표를 해라. 그렇게 해서 이창수 대표 체제가 되고 저는 이제 뒤에서 영업 다니고 투자 유치 다니고 그런 쪽으로 이렇게 롤을 나눴어요. 그리고 걔를 미친 듯이 2년 동안 하다가 탭조이에 팔았었죠. 그리고 코어 엔지니어와 창수님은 다 미국으로 넘어가고 저는 이제 나와서 아줌마 생활을 하고 그렇게 됐죠. 왜 시리얼 앙트러프러니어로 사냐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꾸준히 당연히 하고 싶죠. 뭐 정말 큰 거 하나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저도 뭐 M&A 하는 게 돈 벌려고 했냐 뭐 이런 것도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지만 사실은 한계에 부딪혔기 때문이 제일 많거든요. 회사 혼자서는 생존할 수 없거나 앞으로는 너무 급변할 텐데 이 우리만한 회사 크기로는 꿈만 가지고는 살 수 없는 냉혹한 현실들에 접하게 됐을 때 거래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물론 그런 거래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참 고마운 일이기도 하고요. 창업가로 사는 거는 재밌긴 한데 재미가 있는 만큼 굉장히 힘들고 불확실성을 흔연히 버텨내지 못하면 하기 힘든 생활인 것 같아요.
그 불확실성을 버텨내려면 미래에 대한 일종의 확신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거는 정말 반드시 올 것 같은 미래고 내가 하지 않으면 이건 아무도 안 할 것 같아 라는 그런 정도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시작을 해도 부침이 있거든요. 이거 해봤는데 안 되네, 어떻게 하지? 해봤는데 안 되네. 매일매일이 이제 그런 연속이라서 그 정도 마음가짐을 갖지 않으면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당신 창업을 해야 됩니다, 창업만이 살 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무리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특별히 즐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솔직히. 그래서 구글 M&A를 한 이후에 투자를 조금 하게 된 것 같아요. 너무 매력적인 사람들이 왔을 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업을 계속할지 너무 구경하고 싶은 거예요. 옆자리에 찰싹 앉아가지고 마치 막 무슨 영화 봐야 되는 것처럼 제가 거꾸로 요청하는 경우가 훨씬 많았어요. 나중에 이제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저 사람들한테 왜 끌렸을까. 첫 번째로는 다 엄청나게 똑똑하신 사람들이었어요. 이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 공부도 많이 했고 그 공부 끝에 자신들만의 어떤 독특한 관점을 획득한 분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 안 된다고 하지만 저는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옳거든요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던 사람들이 제가 제일 끌렸었고요. 크게는 제가 이해할 수 있는 기술 영역에 있는 거. 두 번째로는 마켓이 꽤 크고 앞으로 성장성이 있을 만한 그런 영역의 사업이 놓아진 것들. 그런데 사람도 너무너무 똘똘하고 팀도 괜찮은 회사. 진정성 있는 리더가 있으면요 반드시 비슷한 팀원들을 꼭 데리고 있어요. 팀원들이 정말 하나가 돼서 한 방향으로 이렇게 굴러가고 있으면 제가 성공을 할지 성공을 하지 못할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한 가지 확실하게 아는 거는 절대 안 망해요. 절대 안 망하더라고요. 창업가로 산다는 건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자기가 풀고 싶은 문제에 오로지 몰입해서 그게 될 때까지 버틸 수 있는 그런 삶이거든요. 저는 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일, 비단 사업에만 국한되는 일인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일을 하던 저는 진정성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제 스스로 이게 옳다라고 믿는 그 뜻을 세우고 이게 될 때까지 난 이걸 해봐야 되겠어.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는 반드시 고객이 있잖아요. 그 고객의 그 문제는 내가 이건 이렇게 바꿔야 돼. 아니면 죄 짓는 것 같아 라는 그런 정도의 느낌은 있어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 다 그냥 요약해서 일종의 진정성이 아닐까 싶어요. 제대로 하는 것. 진정성이 없으면 좌절의 순간이 왔을 때 집에 많이 가시더라고요. 말만 했었지 진짜 그거 하려던 게 아니었던 거예요.